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앞에 경치 좋죠. 원래 요 자리가 여기가 요 화가들이 한 두세 분 두 분 나오셔가지고 여기 자리 잡고 딱 앉아서 이거 초상화 그려주는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가들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한 꼭지 찍으려고 여기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에 저 양반 버스킹 하고 있죠. 예, 노래 소리 들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일합상 문제 가지고 우리 헤어로님하고 한번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 일합상이라는 게 이제 이 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상에서는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 멋있게 보여. 그래서 이제 이 한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뭔가 대단한 뭐 그런 어떤 그 공, 비공 뭐 이런 걸 초월한 뭐 어떤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 일합상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 양반 생각이야. 이 현장 스님 생각이야. 그리고 이 양반이 일합상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뜻은 통하는데 의미는 통하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이게 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은 이게 전혀 그런 의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오늘 산스크리트 원문을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한번 일합상 부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이제 이 책입니다. 앞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산스크리트 금강경 역해 요 책입니다. 요 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자 소개도 있고 뭐 이렇게 소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보문고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책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 저자가 참 스님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분이 이제 해놓으신 이 산스크리트 역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원문에 일합상이라고 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거거든요. 여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쫙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집 해가지고 이제 구마라집 번역이라는 의미예요. 하이고 약 3개 신류자 적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적비 일합상 시명 일합상. 그 해설은 이런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3개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곧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일 테지만 여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기에 그것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 이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번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겨가지고는 이게 명쾌하게 이게 설명이 안 돼. 명쾌하게. 근데 지금 한문으로 이 라집의 금강경 그 한문본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의를 하는 사람도 이거 뭐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야. 마치 옛날에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그런 게 번역돼서 소개가 되었는데 그걸 번역을 한 사람도 그걸 읽어보면은 번역을 한 사람이 과연 이걸 알고 번역을 했는가 모르고 번역을 했는가 의심이 생길 정도로 좀 황당해요. 근데 저는 요 부분에서도 이게 이 서양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 변증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풀면은 이게 금방 풀리고 뜻도 통하고 의미도 잘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 문장이 좀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 덩어리야 이 자체로.
예, 이 해석해 놓은 이 자체로 모순이야. 고대 중국인 이 구마라집이 번역하고 난 다음부터 당송 시대의 고대 중국인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글 해석처럼 이런 식으로 뜻을 새겼는가? 그건 저도 좀 의심스러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적시 일합상 하면은 일합상이다. 근데 이게 적비 일합상이다 되면은 일합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일합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시명 일합상, 그것은 단지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일합상을 진짜로 뭐 진실한 일합상, 영원 불변한 일합상이라고 새겨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 저희 내피셜 보시는 분들은 아낌없는 이 댓글로서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편달입니다. 자, 이걸 현장 3자가 뭐라고 생겼냐면은 하이고 세존 약 세계 시 실유자 적위 일합집이라고 새겼어요. 일합상이 아니고 일합집, 잡을 집, 집착할 집 그런 거죠. 열애설 일합집,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일합집은 적위 비집, 적 집이 아니다. 고로 명 일합집, 고로 일합집이라고 이름한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고로가 아니고, 그러므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라 한다 이게 아니고, 집은 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지 이름이 집일 뿐이다. 요렇게 해야만 이게 금강경에 집착하지 말라는 전체 대의하고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요걸 이제 이 저자분은 이렇게 이 현장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곧 하나의 합쳐진 덩어리일 것이온데 여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합쳐진 덩어리는 곧 덩어리가 아니기에 그래서 하나의 합쳐진 덩어리라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헷갈려 지금. 굉장히 헷갈린다고. 우리 해오람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죠? 조금 헷갈리는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 이거 산스크리트 원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일합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사에바 다음에 핑다 그라호라고 하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일합상이라고 번역된 부분이고 현장한테는 일합집이라고 번역된 부분이거든요. 그 여기에 대한 이 저자분 스님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핑다 그라라 해놓고 라집 번역은 일합상, 현장 번역은 일합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핑다 이게 맨 앞부분에 1장에 2번 글식 항목 참조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해설은 뭐 이제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뛰어 넘어가고, 빙다는 조상에게 제밥을 올리거나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때나 거린의 구걸에 응하는 경당같이 뭉친 모양새의 음식물을 말한다. 빙다 자체의 덩어리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라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빙다 그라하는 빙다 같은 덩어리, 즉 몇 가지 음식물을 손으로 조물락거려 뭉쳐서 덩어리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세계 영역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빙다 덩어리와 같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 세계 영역은 마치 빙다가 갖가지 음식물이 모여 하나의 경단을 이루고 있듯이 갖가지 인연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여 상, 즉 락사나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빙다란 갖가지 음식물을 뭉쳐 놓은 것을 단지 그렇게 이름할 뿐 그 자체가 갖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갖가지 음식물도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의 밀전병이라면 갖가지 음식물도 그러하여 그 가운데 하나의 밀전병이라면 밀가루를 비롯하여 물과 소금 등 몇 가지 향신료가 적절히 배합된 것을 조리기구에서 구워낸 것일 뿐 그 자체로 변치 않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경치를 보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이나 향신료 또한 여전히 그러할 뿐이다. 세상도 이처럼 인연의 화합물로 연기한 것이지 어느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것으로 남아있는 실체를 지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빙다 또한 빙다가 아니니 그래서 빙다라 일컬어질 수 있다. 빙다가 아니니 그래서 빙다라 일컬어질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단지 뭉쳐진 그것을 빙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게 훨씬 부드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피셜. 어쨌든 간에 이 책의 이 저자는 그래서 그래서 빙다 또한 빙다가 아니니 그래서 빙다라 일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인연 화합인 빙다처럼 세간 인연의 화합물인 세계 영역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세계는 음식물의 빙다 덩어리처럼 임시로 뭉쳐진 가합의 것이니 그것은 공으로 여길 만한 아이니 곧 아공이요 그 세계를 형성하는 요소인 티끌은 임시로 뭉쳐진 것인 가합이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유라 하면 이는 아공법유이니 소성인 설일체 유보의 시각이다. 이에 반해 30장 공의에서 그 티끌 또한 없다 하였기에 법도 존재하지 않는 아공법공이므로 이는 금강경에서 밝힌 대성의 시각이다. 이런 건 좀 참신합니다. 저도 인정.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은 라지본 금강경은 수보리 일합상자 적시 불가설 수보리여 일합상자 적비 불가설 단 범부지인 탐착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놓으셨냐 하면은 수보리여 하나의 덩어리란 것은 곧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단지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그 현장본은 이렇습니다. 불언 선현 차일합집 불가은설 불가희론 연피일체 오부이생 강집시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해설은 뭐냐면은 번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현이여 이 하나의 합쳐진 덩어리란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말장난할 수도 없는 것이거늘 그런데도 중생들인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 법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만 요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산스크리트 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이게 이제 제가 일단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이 바가반이 뭐냐면은 스승이시여 스승 그런 거거든요. 바가반 아하 빙다 그라하 아슈짜이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이 발음이 좋지 않은 거로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갖춘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수보리여 빙다 덩어리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며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법이라는 것도 아니며 법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에 의해 집착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부가 집착한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이제 현장본에서 하나 빠진 게 라지본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현장본은 이걸 이 현장보다 조금 다르게 했네요. 다르게 했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드하르모 나하 드하르마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아마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요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건너뛰었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라집 건너뛰고 현장 스님도 뭐 적당하게 다른 식의 표현으로 얼버무리고 갔나 뭐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산스크리트 부분의 일합상 빙다그라하 요 부분이 이게 이 라집 스님에 의해서 일합상으로 번역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대 혼란이 일어난 거야. 일합상이 막 엄청난 이거 이 의미를 지니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기영 교수님이 한 40년 전에 그 소개를 해놓은 금강경을 보면은 이게 반야심경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묶여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 요 해당 부분을 보시면은 자기는 이 일합상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라집 스님이 왜 이 부분을 일합상으로 번역을 했는지 이걸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해보니까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이 책의 저자 이 스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주신 거야. 산스크리트 금강경 역해 이 책 그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 특히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책이거든요. 금강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저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걸 소개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산스크리트 원본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비약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있고 또 이 산스크리트 원문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꼭지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는 산스크리트 원문이 이거 문제가 있다, 원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번역을 하시는 이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또 이분 말고 이 스님 말고 또 다른 분도 이걸 이제 번역을 해놓으신 걸로 아는데 그분 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문법 자체에 치중을 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번역을 한다는 건 의역하는 수도 있고 직역하는 수도 있는데 라집 스님은 의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직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현대에 와서 한글로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은 금강경 전체가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그 금강경의 전체 대의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산스크리트 문법 자체에 이렇게 이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중요시해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금강경 전체의 대의하고 안 맞는 번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번역을 해놓고 한글로 번역을 해놓고 보면은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야바라밀은 적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하면은 이게 대표적인 문구잖아요.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라는 게 이게 전체의 대의고, 이런 이름들에 집착하지 마라라는 게, 즉 이 이름이 이제 니미따라든지 아니면 락사나라든지 이 산야라든지 뭐 이런데, 산전야 같은 이런데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금강경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저자, 금강경 원 저자의 의도거든요.
근데 요런 걸 이제 감안을 하고 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면은 적시하고 비하고 그다음에 뭐 고로 뭐 이런데 이렇게 이 적을 집중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이게 한글로 된 게 뭔 소리인지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게 경전이라는 게 막 이렇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초월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일관된 논리를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좀 금방진 말씀일지는 몰라도 이게 문자만 번역하는 거야. 글자만 문법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번역이 전혀 엉뚱한 게 되고 또 이걸 그냥 본인 혼자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게 되면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갑다 하고 그걸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서 그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좀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소경이 여러 소경을 이끌고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혹은 낭떠러지로 가는 거야. 그럼 불에 타 죽던가 뭐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를 하니까 금강경의 대인은 이건 꿈에서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원 금강경 저자의 의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반인들은 와 산스크리트 이 공부 10년 20년 해가지고 인도에서 10년 20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구나 와 하면서 막 추종을 하면서 거의 맹종하다시피 해서 그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걸 번역해 놓으신 분들은 뭐 한 3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지만은 뭐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저의 내피셜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 이겁니다. 예, 우리 해오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방거사님이 보신 견해가 일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옆에서 지금 발발 떨고 있으면서 추워요. 갑자기 저녁에 춥네요. 예, 지금 이거 날씨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꽃샘추위가 와서 해운대 이거 바닷바람 무지하게 춥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완전 무장을 다 해왔기 때문에 모자까지 이거 고텍스로 된 모자. 옛날에 저 거의 20년쯤 전에 제가 이거 한참 등산 다닐 때 도봉산 입구에 하이팔팔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등산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도봉산 입구 그 산 부분 시작되는 등산로 시작되는 그 입구 부분 그 주차장 하나 있고 파출소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하이팔팔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려온 지 한 13년째니까. 하여튼 거기서 이거 4만 몇천 원 주고 고텍스 모자 K2S 나온 거 그걸 하나 샀는데 지금 거의 20년째 이거 겨울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고텍스 기능 그대로 살아 있어. 예. 그래서 방풍, 방수 뭐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는 하나도 안 춥거든요. 우리 해오롬님은 추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어. 그래서 목도 쓰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화가 한 분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또 한 분 여기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요 자리. 그래서 저희들은 뭐 요 정도 하고 비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스크리트 요 부분 금강경의 그 원문에서 좀 수상한 부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제가 이제 발견을 해놨거든요. 요 이제 차례차례로 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